김건희 씨가 카톡 그 보낸 것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따봉 보낸 것도 그러면은 김건희 아닐까? 왜냐하면 윤석열 개인 전화를 계속 본인이 쓴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김건희 아니고 윤석열일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글자 사이에 점이 없잖아요. 맞춤법도 잘 맞추고. 네. 네, 그 그러네요. 내부 총질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문자 사이에 점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김건희 문자를 몇 개 볼 텐데 웬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점을 많이 찍나? 한번 문자 하나 좀 띄워봐 주세요.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은 겁니다.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준비했지롱 하면서 샤넬 화장품 가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평범한 만남이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는 거니까 저는 뭐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고 점 이번 주일은 점 너무 점 꽉 차 있었네요. 뭐 아고 이번 주일은 점은 뭐 그렇죠. 근데 언론 보셨으면 아셨겠지만요. 근데 언하고 론에 왜 또 점이 들어갑니까? 언점 론 보셨으면 점 아셨겠지만요.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님 점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점 2시 정도 어떠세요? 점 티타임.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잡는 건데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저는 없어요? 제 주변에 없고요. 습관적 점찍기 같은데 예. 왜 저렇게 점을 저는 이렇게 점 마침표를- 찍는 사람 받아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마침표를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85살 되신 분이에요. 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문자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점을 이렇게 여러 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제 않은. 생각에는 이제 점을 많이 봐서 점을 찍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게 가만히 보니까 띄어쓰기가 좀 안 되거나 띄어쓰기가 좀 귀찮아서 그 띄어쓰기 하는 자리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점을 좀 찍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언점 론은 뭐예요? 이제 잘못 친 거죠. 그거는. 네, 점을 보길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좀 눈이 나빠져서 어머, 저같이 손가락 굵은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힘들어요. 이게. 보완보단 낫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완보단. 삶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맞춤법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 글자 쓰는 거야 뭐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다음 문자 한 것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사님 혹시 그냥 이번 일요일 저녁에 뵙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도 일정이 있네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 시간을 할게요. 만남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보완이라고 했고요. 잘했네. 그 다음 문자. 아, 그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화장품 그 받고 나서 대통령실 선물 건넨 것도 최재형 목사 쪽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건희 접견한 뒤에 받았다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추석 선물 대통령 휘장이 있는 거. 이거 선물을 딱 받았다고 공개를 했어요. 저것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계도 줬다고 네. 그래요. 시계 사진도 있죠.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추석 선물이랑 시계랑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저건 뇌물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최재형 목사가 받았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 주고받는 것에 그냥 가볍게 인사만 갖고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런 뭐 대통령 시계를 최재형 목사가 받았다라거나 뭐 대통령실 봉황이 찍힌 무슨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샴페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명품백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서도 최순실한테 그 딸에게 말두피를 줬지만은 그 정유라가 뭐라고 정유라 보고 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갑 공동체로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청탁이 없었어도 저는 뇌물죄로 의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번에 그 카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예 구체적인 청탁까지도 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청탁이라는 것은 그 청탁이 실현됐냐 아니냐 여부는 법에서 묻고 있지 않고요. 청탁이 껴있으면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제3자 뇌물을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속 요건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은 지금 요 사안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성 민원을 가지고서 뇌물을 거래했다라는 게 지금 핵심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그 최재형 목사만 불러서 조사하는 거죠? 검찰이 했다고 그러는데 또 경찰이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물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명품백에 대해서도 아직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 저 핸드폰까지도 압수수색해서 다 빼들어 봐야지 정상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사안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하고 수사를 들어간 점, 그리고 뇌물 혐의가 나온 저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까지도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아직도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시간을 놓고 지켜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소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원석 총장은요, 윤석열 사단의 멤버입니다. 예. 서열로 따지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보다도 더 밑에 서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검찰총장이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 이후에 했던 인사에서는 나름 지금 식물통장 내지는 패싱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검찰 조직의 명운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시지는 그렇게 뭐 성역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만은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는 태생적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양심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집니다만. 뭐 소금이 뭐 짠맛을 잃으면 뭐 소금이 아니다라는 둥 그건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은 청산 뉴스처럼 하고 있는데요. 뭐라도 당장 소환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이제 뭐 4달 채 안 남은 검찰총장이 존재감도 없다가 이제야 막 본인이 굉장히 결기를 가지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검찰총장 얘기대로라면 5월 말에 이미 디올백 관련한 수사는 끝났어야 돼요. 5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중간에 뭐 수사 지휘란이 바뀌고 뭔가 인사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당사자를 불러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디올백 관련해서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샤넬 화장품 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건을 놓고 나서 주거 침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 약속 정해가지고 언제 오라고까지 답을 듣고 갔는데 주거 침입이라는 거잖아요. 또 스토킹 뭐 처벌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당사자가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당사자는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지, 이원석 총장은 실제로 정말 불러서 이거를 조사할 생각은 있는 건지 손발 다 묶여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전 들렸고요.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로 불렸어요. 같이 살지 않아도.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함께 살고 있는 부부잖아요. 그런데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샤넬 화장품은 뭡니까? 기록물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을 통해서 그거 뜯어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훼손인데 그 기록물 관련한 법에 그걸 그렇게 뜯어가지고 보고 어떻게 했는지 처리 명확하지 않으면 그 법에는 안 걸리는 건가요? 책은 또 버리고 가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과 또 무관한 건가요? 책도 최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정말 이 상식에 기반한 얘기를 해야만 요만큼이라도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검에 답이 없다는 얘기를 검찰총장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번 붙어보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지금 믿지 말자 이원석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대통령한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맞서서 싸우니까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고속 승진을 시켰고 그럼 고속 승진을 시킨 사람을 국민들이 또 깜빡 속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결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그 보니까는 검사들 같은 경우 엄청난 지금 고뇌에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 수사권은 날아갔다. 검찰 수사권은 사라져버렸다. 이런 생각들이 검찰 내부에서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면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피를 어떻게 하냐?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라 면피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신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포토라인에 쓰는 순간 어떤 선생님이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국정 현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입으로만 떠드는 상황이고 만약에 검찰이 나름대로 면피를 하려고 소환 조사를 청했다고 하더라도 나올 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 이건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2021년 8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 수사가 됐는데 3개월 후인 11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수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수사해놓고 엄청 거짓말했잖아요. 대통령도 와 탈탈 털었다는 등 얼마나 더 수사를 한다는 등 그리고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서면 수사 한 건밖에 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제발 검찰 얘기는 믿지 마십시오.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어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 답변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탈탈 털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만큼 했는데 나온 거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면 답변서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끝난 1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만 조금 썼고 개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 조작 2차 관련된 거 공소시효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부실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는 것인데 절대로 부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기준에 비추어서는 이조차도 특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거는 특검 갈 수 없을 거다. 절대로 대통령이 판단해서 특검 나부터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명백히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렵게 갈 게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보다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는 더 상위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최순실 공소장에 뭐뭐 있나 볼까요? 직권남용, 사기, 그 다음에 뭐 제3자 뇌물 공여, 뇌물, 알선수재, 뭐 등등등 증거인멸, 뭐 여기 이제 외국환 관리법 위반까지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범죄에 대통령과 한 몸으로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대통령직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거든요. 아니 제 측근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야 같이 권력을 사유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가장 그 중죄의 혐의는 남편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뇌물이 오고 갔다라면은 윤석열을 빼고서는 상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의 공소장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김건희로 써도 될 만큼 지금 이 명품백 사안을 비롯해서 권력의 사유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수사한 담당 검사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믿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원석 총장이 검찰청 간부들이 모이는 원례 회의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옛날에 우리가 신독이라는 말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말은 청산 뉴스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라통제, 구라통제. 말은 청산 뉴스인데 말장난이 말장난. 9월달에 임기 끝나고 나면 아유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까 하는데 기대 갖지 마요. 아니 저는요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비겁자들. 전 거짓말쟁이 아니면 비겁자 외에는 지금 이 정부에 몸담을 수가 없다. 정상적인 양심과 정상적인 지성을 가지고서 사회를 바라본다면은 이 정부에서 녹을 단 1원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기대를 좀 가져볼까 했더니 김유정 의원님이 아이고 한심한 놈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더 짚어보고 끝내죠. 아까 제가 참 나라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분노 참 요즘에 볼 때마다 너네들이 더 나쁜 놈이야. 너네들이 더 망치고 있어. 우리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또 신인규 대표님 다 이렇게 다른 채널들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일부 종편들 가면 지난주 내내 김정숙 여사 인도 호화 방문 막 그것만 그렇게 하던데 그거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왜 이걸 이렇게 길게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난 좀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 원장님 어때요? 저도 미치겠죠. 이걸 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 특검 하자니까? 아니 6천만 원 문제인데 보니까 한 4천만 원 더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그것 말고 이거였던 뭐 이렇게 하겠지 진행자가.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알았어. 4천만 원으로 특검해야 되는 거면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얘기 나오지. 그다음에 뇌물죄, 알선수재, 청탁금지 그럼 특검하면 되잖아. 싹 다 해. 싹 다 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해.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유. 순방 감고 다 내역 너네도 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래서 거죠. 지들은 수쳐 먹어놓고. 저는 이제 그걸 누구랑 보면서 누구랑 먹었던 거 그 재벌 흉수라고 먹은 거 뭐 이번에는 누가 뭐 돈 냈어 뭐 이런 거 전 다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죠. 밥 먹은 게 뭐 6천만 원이 넘으니 어쩌니 뭐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썼나? 잘 모르겠는데 그 전용기에서 먹는 밥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6천만 원 들었다. 그래. 그러면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6천만 원이면은 몇 명이 먹었는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비싸다고 하지. 그냥 6천만 원이니까 밥 한 끼에 6천만 원? 뭐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건가?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타고 간 거 그건 얼마인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검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단 6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6천만 원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이렇게 많이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퇴임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끄집어내요. 너네들 어쩌려고 그러냐? 어?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입 한마디 뻥끗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죽은 권력 갖다가 막 하는데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물러나면 그렇게 할 거냐?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인가? 윤석열 대통령 비용도 공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근데 저게 하나가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기내식비만 공개하면 안 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원모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네. 외부인까지 탑승시켜서 매겼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저는 더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사하자 그러면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지만은 과식이 죄냐?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뭘 수사하자라는 건지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특검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저는 2년 전에 퇴임한 정권 교체를 내주고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 취급하는 여당의 인식이 너무 한심스럽고 게다가 이거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했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그 한 대통령을 못 믿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총장, 윤희근 경찰청장의 수사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중립성을 의심하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여당 내부가 지금 자중질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공개 안 하고 그냥 윤석열 술 마신 술값만 좀 공개해봤으면 비교가 더 쉬울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술병 개수만 좀 공개. 그 술병 국가안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 국가안보와 기밀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고요. 술 마신 게. 아니, 뭐든지 다 근데 핵심적으로는 공개 못하는 이유가요. 정상회견으로 책정된 게 230억 정도였잖아요. 예비비로 520억 다 끌어다 썼어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기존 예산보다는 3배 정도를 더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 제가 볼 때는 정상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돈들이 부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부분들은 그냥 공개 청구해서 나오면 작살날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윤상현의 욕심 또 내부에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친문과 친명을 갈라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자기 발등에 지금 넘어지는 이런 사태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 뭐 예산 가지고 비교하고 하는 거는 진짜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려는 의도에 사실 우리 사회가 같이 빠지는 전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고요. 뭐 빠지지도 않아요. 그 예, 자식들만 근데 그렇게 저는 하는 이걸 거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자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럼 인도 가가지고 주가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명품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 노선을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 조작을 했나요? 아니면은 경력에 대해서 허위로 뭘 인도 가서 쓰고 왔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기내식 많이 먹은 거 가지고 특검하자?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수사 사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고 뭐 몰래카메라까지 김정숙 여사는 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뭘 수사하자라는 건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점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 몇 나라 돌아다녔는지 뭐 버킷리스트 얘기하던데 과연 어떤지 비교를 딱 한번 해보자고요. 아 문재인 뭐 저 대통령 내외 뭐 혼내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죄가 감춰지나? 거기도 죄 지었으면 같이 벌 받고 쌍특검 하자고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겁나요? 그러니까. 참나. 네, 재발등 찍고 있는 거죠. 그걸 공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심하죠, 어? 한심.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특히 윤상현 의원 4선인가요? 이제 5선 됐나요? 선수도 많고 중진이신데 참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는 아주 신기한 법안을 발의하신 거다.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기록을 해도 전 손색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PD님 죄송한데 마이크 한 번만 더 하실 거죠? 예, 참 나라 걱정하느라 참 웃을 일이 없는데 언제쯤 좀 웃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